자, 이제 현대 유아교육 사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근대의 유아교육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공장에다 막 복지를 위한 학교도 세우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나 형이나 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던 것들, 다 이렇게 근대 산업혁명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 지내왔던 그런 교육사조의 흐름이었다면, 자, 이제 현대 교육사상도 그 흐름을 딛고, 그죠? 그 흐름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에 기초해서 또다시 조금씩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정형화된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뭔가 체계화된 교육 과정이라든지 단계별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든지 언제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교육의 체계들이 이렇게 잡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교육의 체계가 잡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현대의 유아교육 사상가들이 사상들을 펼치게 됩니다. 한번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몬테소리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테소리 조금 더 점점 더 교육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몬테소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이죠. 그리고 소아정신과, 그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데 정신은 저희들이 흔히 정신 이상이 있다. 그러니까 정상과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범주 안에 정신 상태가 아닌 사람들을 몬테소리가 쭉 관찰을 해봤더니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밑에서 두 번째 박스 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빈민가에 어린이의 집을 세우고 자신의 교육사상과 방법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 어린 시기에 아이들이 정상범주에 정상범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몬테소리 역시 생명과 자연의 전체적인 조화, 일치성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말만 봐도 이 사람의 어떤 교육의 흐름이 뭐겠습니까? 개인의 본성을 중요시 여기고 그쵸? 자연의 법칙에 따른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을 읽을 때 다른 교과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낱줄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암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이론인지가 막 헷갈려요.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과목들은 좀 분리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상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동일한 얘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요런 문장이라면 생명과 자연의 전체적인 조화 일치성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이라면 몬테소리도 역시 유아의 본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겠구나. 그의 자발적인 학습을 아이들의 자발적인 학습을 지원했던 사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아동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괄호 1번을 보면 정상화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이거 상당히 몬테소리 교육사상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연두색 필기하세요. 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사라지고 정신 이상자들을 이 사람은 대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비정상적인 것이 사라지고 유아 내면에 잠재된 정상적인 성질, 즉 좋은 본성, 정상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몬테소리는 이 아이가 지금 정상화되었다. 비정상적인 것이 사라지고 자신의 잠재된 정상적 성질을 드러내고 있다. 요거를 정상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 이 아이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정상화를 나타내주는 현상이 있어.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정상화 현상. 동그라미 2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아이가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현상은 이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작업에 진정한 흥미를 가지고 집중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내적 훈련과 자신감을 발달시키고 목적 지향적인 작업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얘가 지금 정상화가 되었구나. 얘가 지금 준비된 어떤 교구나 놀잇감에 흥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훈련하고 있어. 자,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 어떤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나 또 할래요. 나 다른 거 할래요. 와 같은
목적 지향적인 작업을 선택하는 걸 보면 야, 이 아이가 뭐 되었구나. 정상화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유아의 내면적인 잠재된 정상적 성질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정상화 현상은 아이가 작업에 흥미를 가지고 몰입하고 집중하고 반복하고 내면화시키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작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야, 이 아이는 이제 정상화되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화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흡수정신이에요. 자, 흡수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동그라미 1번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동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 능력을 통해서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스스로 경험하면서 배우는 특성을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정신이라고 해요. 매우 중요한 개념, 몬테소리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그대로 사진 찍듯이 찰칵 자신의 내면 세계로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식의 수면 아래로 저장하는 이것을 흡수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 A라는 환경에 이렇게 놓여져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을 식물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장해요. 자, 요거를 흡수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발달을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어떤 외부적인 작업 없이 스스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에 저장하면서 점점 발달해 나가겠죠. 자, 흡수정신은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요즘 제가 2025년도 문제를 보고 아주 꼼꼼하게 해야겠다 싶어요. 자, 흡수정신의 발달을 한번 보십시오. 자, 흡수정신은 어떻게 발달하냐면 초기에는 무의식적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냥 내가 뭔가 계획해서 흡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환경에 놓여있으면 환경에 놓여있는 거 그대로를 흡수해요. 저 가끔 이제 먹방 같은 걸 보면 아이하고 본인의 이제 예쁜 아기하고 같이 먹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아가도 간식을 먹으면서 엄마나 아빠가 이제 먹방하는 모습을 이렇게 봐요. 후루룩 아웅 하는 이런 환경을 그 아이가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흡수하고 나도 뭐하고 암 먹을 때 소리도 한번 내보고 입도 한번 크게 벌려보고 자, 이런 것들을 그대로 흡수해서 기억하는 것. 자, 이게 무의식적인 흡수 단계. 여긴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 가능한 모든 인상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여 즉석에서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루어졌던 것에 연합을 해요. 그렇죠? 즉석에서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전의 경험과 연결하는 과정. 자, 그리고 흡수정신이 조금 더 발달하게 되면 이제는 의식적 흡수 단계, 계획적으로 흡수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아무거나 막 무턱대고 흡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것을 흡수하는 거죠. 의식적 흡수 단계를 보면 인간과 환경뿐만 아니라 교구와의 계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실한 심상을 얻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무의식적 흡수 단계에서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느낀 대로 저장하니까. 내가 본 대로 저장하니까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몬테소리의 교구들은 의도가 분명해요. 이 아이들에게 1에서부터 100까지 셀 수 있게 해야지. 이 아이에게 단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지 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교구들이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한 교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계획적인 교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을 의식적으로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구를 선택할 거거든요. 나는 쌀글자 쓰기 선택해야지. 나는 분홍탑 선택해야지. 유아들이 의식적으로 흡수할 것들을 선택해서 계획적인 내용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한 두 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의식적 흡수 단계는 일단 무조건 받아들이고 보는 것. 그다음에 의식적 흡수 단계는 내가 흡수할 환경을 선택합니다. 교구를 선택하고 그 교구에 계획된 의미들을 흡수하게 되는 이걸 의식적 흡수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확실한 심상. 여기서 확실한 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무의식적 흡수 단계에서는 불확실해요. 뭔가 명확하지 않아.
하지만 의식적 흡수 단계에서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확실해서? 교구의 목표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심장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민간기입니다. 자, 민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들었던 결정적 시기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보면 환경 속의 특정한 요소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한 감수성이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나는 시기, 요거를 민감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타인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는 시기가 있잖아요. 타인의 몸과 자신의 몸을 구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타인의 몸에 관심이 생겨요. 내 몸에도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내 몸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한 감수성이 발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민간기. 자, 민간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 속의 어떤 특정한 요소, 그 다음 민감한 감수성,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세 요소가 포함된다. 이게 뭔 소리야. 자, 특별하게 반응하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내 옆에 있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대상이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민감하게 관심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정 기간만 작동해요. 그거는.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이 민간기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시기랑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몬테소리는 아동의 내적 흥미에 합치된 외적 조건을 제공하게 되면, 그쵸? 이 민감기에 아이에게 어떤 조건, 환경을 제공해줘요. 적절한 환경.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몸에, 내 몸과 저 사람의 몸은 왜 다르지? 거기에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뭐합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주고 인형들을 갖다 주고, 자, 이렇게 외적으로 합치된 조건을 제공하면 아이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집중이 일어납니다.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과 집중 현상이 나타납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집중화라고 불러요. 또는 몰입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다르잖아요.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PPT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민감기에 그 특별한 어떤 환경에 민감한 감수성이 생기는 일정한 시기, 그 시기에 그 흥미에 합치된 외적 조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몬테소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준비된 환경, 즉 외적 요건과 딱 맞는 환경을 준비해 주면 아이에게 뭐가 일어나냐? 집중적인 흡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효과적인 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상화, 흡수정신, 민감기,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준비된 환경, 집중화. 여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6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왜냐하면 이 민간기가 일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특정 능력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이 사라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기 교육을 해야 된다. 민감기에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4번 자유와 자기활동의 원리. 또 자기활동의 원리야? 당연하죠. 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활동의 원리 너무나 당연해요. 자, 여기서 자유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정리되어 있지가 않네요. 자, 자유와 자기활동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의식적인 흡수 정신이 발휘되는 때는 내가 교구를 자유롭게 선택해요. 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가지고 놀아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교구를 선택하고 자기가 있고 싶은 장소에서 하고 싶은 만큼 작업할 수 있으며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아동의 자기활동을 조정하는 원칙으로 일관되는 교육을 자동교육이라고 한다. 자, 자동교육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을 일단 잘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자유롭게 구교를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장소에서 하고 싶은 만큼 작업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간섭은 어떻게 해요? 최소한으로 줄여줘서 아이가 자기 활동을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동 교육이라고 해요.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구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자, 시간, 공간 다 자유롭게 선택하죠. 교구도 자유롭게 선택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뭐 합니까? 자기 활동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교육. 이루어지는 교육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성인은 어떻게 한다? 간섭을 최소화한다. 자기 스스로 활동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기하세요. 요건 기출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한 겁니다. 자동 교육을 또 기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준비된 환경에서 교구를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오류를 정정해 나가는 것을 자동 교육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 스스로가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시간 정하고 공간 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작업을 해서 자기 활동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동 교육.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 만약 자동 교육을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활동 이런 용어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기 활동을 통해서 유아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유아는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고 자기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섭을 최소화해요. 성인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유아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요 성인의 입장에서는 뭐 하는 교육? 간섭을 최소화하는 교육. 올해 시험을 쭉 정리해보면서 느끼는 바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뭐 길게 써가지고 지금 채점이 된 상황이 아니에요.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깊이 있게 써야 되고 깊이 있게 쓴다는 것이 주저리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자동 교육을 설명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야지만 채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간섭을 최소화하는 교육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자동 교육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 자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몬테소리의 자유가 매우 중요해요. 몬테소리가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그 동그라미 이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자, 자유를 보장해 주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방임의 자유가 아니에요.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의 자유가 아니에요. 준비된 환경 내에서의 자유. 그렇죠? 교사가 딱 세팅해 놓은 그런 준비된 환경 내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교사에 의해서 미리 설계된 범주 내에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또는 무한대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교사가 딱 설계해 놓은 범주와 환경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자유의 개념은 꼭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몬테소리 교육에서의 자유는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다. 교사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된 범주나 환경 내에서의 자유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몬테소리에서는 몬테소리 교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교구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몬테소리의 교육의 특징이 나옵니다. 3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동 스스로 실수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교구를 뭐라고 부르냐? 자기 수정적 교구라고 부릅니다. 몬테소리가 개발한 교육은 자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교구를 말해요. 그래서 자기 수정적 교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럼 요거는요, 준비된 환경에서 고교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오류를 정정해가는 교육은 자동 교육이고,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교구는 자기 수정적 교구예요. 그래서 요 두 개도 잘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관은 뭐겠습니까? 자연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교육이란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가 성숙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요게 중요합니다.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환경적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 아이의 본성, 그 아이의 민감기, 그 아이 민감기에 적절한 외적 조건을 일치시켜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유아의 본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교사의 자극, 필요한 도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유아의 본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유아의 질서 정연한 정상화된 본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교사는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줘야 된다. 최소한의 개입으로, 그렇죠? 최소한의 개입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줘야 된다. 또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 자, 몬테소리 교육의 특징, 감각 교육을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알겠고, 작업을 중시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의 교육자들이 이미 그렇게 강조해왔던 것들이니까 다 준비하고, 몬테소리 사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뭐다? 준비된 환경이다. 자, 준비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사가 계획하고 설계한 환경이 준비된 환경이에요. 여기 보시면 몬테소리는 환경을 아동에게 자양분을 주는 장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줄 내려오시면 교사에 의해서 준비된 환경은 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전제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준비된 교육의 목적, 체계화되어 있다고 했어요. 계획적이고. 자, 그것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해서 준비된 환경이란 세 가지 조건을 중시하라. 첫 번째, 환경은 제2의 활동이다. 환경은 아동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준비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동의 민감기를 파악해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준비되어야 되고, 성인은 아무리 자연주의 교육이지만 아동의 삶과 성장 속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조차 뭡니까? 참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교사는 또 아이들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가르치지는 않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된 환경도 교사에 의해서 계획된 체계나 환경을 준비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아이들을 뭘 먼저 관찰해야 되냐면 민감기를 관찰해야 돼요. 자, 민감기를 관찰해서 뭐 해줍니까?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교육. 자, 준비된 환경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교구가 들어가겠죠. 자기 수정적 교구가 들어가요.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줘요. 자, 이렇게 민감기에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아이들에게는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얘기했죠. 몰입이 일어납니다. 그쵸? 이 몰입은 또는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죠. 자, 요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질까요? 의식적인 흡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의식적인 흡수에 의해서 쫙 몰입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질까요?
교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요게 몬테소리 교육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기에 준비된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교구, 시간, 공간을 선택해서 자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체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뒤에 몬테소리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내용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요거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교육 내용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죠. 자, 교수학습 방법으로서의 자동교육 우리 얘기 나눴죠? 자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간섭을 최소화해서 자기활동을 조정하는 원칙으로 일관되는 교육, 준비된 환경에서 고교를 활용해서 스스로 오류를 정정해가는 교육. 근데 이 자동교육에 3단계 교수법이 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처음에는 사물과 명칭을 일치시킬 것. 자, 1단계 활동으로는 거칠다, 부드럽다 혹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사물과 명칭을 유아들에게 연합시킵니다. 아, 여러분들 왜 몬테소리 교과에 보면 촉감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촉감판을 보면 다양한 촉감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가르치지는 않지만 참여는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만져보자. 거칠지, 부드럽지 라고 하는 것처럼 사물과 명칭을 일치시켜요. 그래서 어떤 내 사물을 이렇게 사물과 사물 또는 어떤 느낌과 명칭을 일치시킬 수도 있고 이건 끈이네, 이건 열쇠네와 같이 사물과 명칭을 일치시키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만약 촉감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느낌이 어때? 따가워요. 아, 거칠거칠한 느낌이구나. 이건 어때?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느낌이구나.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 네가 보는 것 중에서 부드럽다랑 어울리는 것은 어떤 판이야? 그래서 명칭 내에 해당하는 사물을 지적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친 건 어떤 거니? 부드러운 건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것. 그 다음에 사물의 명칭을 기억시키고 발음해 보도록 하는 단계.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것의 느낌은 어떠니? 라고 정확하게 이해할 거칠어요. 부드러워요. 라고 그 명칭을 기억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자, 사물과 명칭을 일치시킨다. 그 다음에 명칭에 해당하는 사물을 지적해 보도록 한다.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해서 명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요게 세 가지가 자동교육의 3단계 교수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디렉터,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교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찰자, 민감기를 아주 상세하게 관찰해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호자,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들 케어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작업 공간에서 유아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 공간에서 유아를 보호한다는 건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거. 작업 공간이 흐트러져 있으면 유아들은 지금 준비된 환경이 아닌 거죠. 흐트러지고 어질러진 환경인 거예요. 그런 흐트러지고 어질러진 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게 아니라 이 준비된 환경을 아주 질서 정연하고 학습하기 쉬운 환경으로 그야 말대로 뭐예요? 준비된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보호자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촉진자의 역할입니다. 유아와 교구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몬테소리 교사 자격 연수를 받게 되면 시범 보이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교구가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요게 아이들의 원기둥이 두꺼운 거부터 얇은 걸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우리 일반 유치원에서는 몬테소리 교구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고 놀아요. 막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막 뻥튀기도 만들고 막 그렇게 놀지만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체계적인 교습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교사가 이렇게 가장 두꺼운 원기둥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그 홈을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리고 그것을 여기다
꽂아놓는 시범을 보여줘. 아이도 꼭 똑같이 그걸 따라하게 합니다. 만지고 그다음에 물체의 어떤 부피감이라든지 모양을 손으로 인식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끼워질 공간의 부피감이나 공간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끼워 넣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단계가 높아지면 다 원기둥, 두께가 다 다른 원기둥을 이렇게 꺼내놓고 이렇게 만지죠. 하나를 만지고 빈통을 다 만져봐요. 그리고 어떤 것에 이것을 넣어야지 가장 적절할지를 이 아이가 실험해보고 틀리면 수정해서 다시 실험해보고 틀리면 다시 실험해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요즘 그림 실력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꼭지가 걔는 원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는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겠죠. 폭이 점점 여기 줄어들겠죠. 그럼 이걸 꺼내가지고 만지고 요 안에 홈 만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가 이제 다 꺼내놓고 어느 홈에 넣을 것인가를 이 아이가 다 만져보면서 아, 요 정도 느낌이면 요 정도 공간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틀리면 수정하고 선생님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틀렸네. 다시 한번 해보자. 선생님 세 번째 시범 보이고 있는데 못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뭡니까? 틀리면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아이가 어때요? 나도 이거 맞추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완성하고자 하는 아주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의 촉진자예요. 이 아이가 이 과제를 아주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아이가 선생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할 수 있어 격려도 해줍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더 성공하도록 하는 노력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게 촉진. 자, 민감성을 관찰해내고 그 다음에 준비된 환경을 질서정연하게 준비된 환경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시범을 보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격려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역할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연주의의 역할도 유사하거든요.